시간은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목은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인데요. 2차 함수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나서 기본형인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의 그래프를 배울게요. 오늘 첫 번째는 2차 함수란 무엇인가 라고 나오는데요. 함수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2차식일 때, 2차식으로 나타내어질 때 2차 함수라고 나타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인데요. 뭡니까? 2차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a는 0이 아니고 bc는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bc는 숫자 아무거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a만 0이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살아남기 때문에 0이 아니면 x의 제곱은 무조건 살아남겠죠. 따라서 2차 식이 되고요. 구분해야 될 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때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y로 나눴을 때 얘를 2차 함수라고 놓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는 0로 해놓으면 2차 방정식이고요. 는 y로 놓으면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큰 걸까요? 2차 방정식이 클까요? 2차 함수가 클까요? 2차 함수가 더 큽니다. 2차 함수 이 중에서 2차 함수의 2차 함수는요. 여기 있는 x, y에 대한 관계를 다 나타내는 겁니다. 점으로. 얘는 그래프로 나옵니다. 하지만 2차 방정식은요. 이는 0을 만족시키는 점입니다. 점. 그래서 얘는 그래프고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라는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이런 그래프가 바로 x의 제곱 bx 더하기 y는 0이라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c는 y라는 함수예요. 그래프 형태로 그려졌죠. 이렇게 그래프 형태. 근데 여기다 는 0 해버리면요. 얼마? 0이 되는 값. 바로 이거와 이 점과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만족시키는 점이 됩니다. 이 점 두 개. 여기 이 점. 내가 y는 0이라고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는 0. 함수는 그래프다. 그래프로서 여기 2차 함수에서는 이제 곡선이 돼요. 우리 1차 함수에서는 직선이었지만 이제 2차 함수는 곡선이 되고요. 2차 방정식에서 는 0, 2차 방정식 는 0일 때는 얘가 근을 구하고 그 근은 해고 근과 해를 구하면 그건 뭘로 점으로 나타난다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배우면서 서서히 개념이 잡히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특별한 말이 없으면요. 그죠? 특별한 말.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죠? 특별한 말이 없다. 문제에서 다른 조건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예,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같은 표현이고요. x의 값 범위는 우리가 말하는 통상의 모든 수, 실수 전체, 모든 수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2차 함수가 되려면 2차기 때문에 a는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지만 b는 0 또는 c는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y는 2x의 제곱은 2차 함수가 됩니다. 하지만 y는 2x 하면요. 얘는 1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아닙니다. 그죠? 2차 함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b나 c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b나 c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a가 반드시 0만 아니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뭐가 된다? 2차 함수가 된다. 됐습니까?
3번 보겠습니다. ax, a, b, c는 상수고요. 그 다음에 a는 0이 아닐 때 는이 없을 때는 이걸 식이라고 부릅니다. 식. 는 0을 붙이면 방정식이 되고요. y로 붙이면 2차 함수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쓰면은 식이라고 부릅니다. 식. 2차 식. 는 0을 붙이면 뭐가 된다? 방정식. 는 y를 붙이면 뭐 한다? 2차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본형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q 되는 형, 빼기 p의 제곱, x 빼기 p의 제곱이 되는 형, 그 다음에 x 빼기 p의 제곱이 되고 q가 되는 형, 마지막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입니다. 우리 n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르고요. 기억부터 리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표준형 이렇게 부릅니다. 문제 풀 때 뭐 일반형, 표준형 둘 다 좋지만 표준형이 더 생각하기 쉬워요. 얘가 그래프로 봤을 때 그래프 그리기는 표준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을 항상 뭐 한다? 일반형을 뭘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 정리하셨죠? 이거는 뒤에서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이걸 먼저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챕터는 이걸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배울 겁니다. 1, 2부로 나눠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는 얘를 배울 것이다. 우선 보겠습니다. 2차 함수는 y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도 y는 있고요. 3x의 제곱. 아까 이거는 b 또는 c가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 x의 제곱만 살아 있으면 됩니다. 뒤에 마이너스 x의 제곱만 있으면 되고요. 뭐 얘가 0이건 마이너스 1이든 간에 y는 2차 함수가 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0이 아닌 숫자가 와도 되고요. 그렇죠? 다 2차 함수다. 2차 함수가 아닌 경우 얘는 2차 수가 없으니까 1차 함수네요. 얘는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숫자로 되어 있고요.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밑에 있는 경우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얘도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x분의 1, x의 제곱분의 1과 같이 x와 x의 제곱이 분모로 가 있는 경우 x가 분모로 가 있는 경우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본 함수인 y는 x의 제곱,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래프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그래프라는 것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점의 형태를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을 좀 지울게요. 좀 모양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형태를요. 우선요, y는 x의 제곱입니다. 좌표를 좀 집어넣어 볼게요. x가 0이면 y는 0의 제곱이니까 0이 되겠죠. x가 1이면 y는 1의 제곱이니까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x가 2면 y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이너스를 넣을게요. 마이너스 1은 y는 마이너스 1의 제곱.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가 됐죠. 1. 중요한 부분은 1이 됐던 마이너스 1이 됐던 함수값은 1로 똑같습니다. x는 마이너스 1을 넣어줘 똑같은 결과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마이너스를 2번 하면 양수가 된다. 이렇게 해서 된다. 이렇게 4하고 4가 같게 됩니다. x 2를 넣던 마이너스 1을 넣던.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죠? x가 마이너스 a고 x가 a이면 뭐다? 함수값이 같다는 겁니다. 함수값은 y죠. y의 값이 같다. 즉 우리 y를 fx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f-2 값하고 f1 값이 같다. 즉 선생님 지금 이렇게 표현된 부분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x 1런 값이랑요, x에다가 1을 넣은 값이랑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 뭐한다? 같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쵸? x 그 다음에 f-2 값 넣은 거랑 f2 값 넣은 게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f-2 값, 이게 지금 안에 있는 게 x예요. 여기도 x야. 이거 넣었을 때의 함수값, 즉 fx는요, 여기가 지금 x의 값이고요, 얘는 y라 그랬죠. 그쵸? fx는 x를 집어 넣었을 때의 뭐가 된다? 함수값. 잘 기억하세요. 이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거를. fx는 y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괄호 안에 그게 x 값이에요.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이런 뜻인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뭐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 y를 f-1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나오는 값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y값. 그게 f-1이라고 부른다고요. 예, 그쵸? 그럼 얘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f-a는 fa랑 같다. 이게 바로 y는 ax의 제곱에 뭐가 됩니까? 기본 틀입니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절대값이 같은 수들을 넣어주면 어떻다? 함수값이 같다.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면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이걸 그래프로 찍어 보겠습니다. 점이 지금 몇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5개가 준비되어 있죠. 우선 x가 0일 때 y는 0입니다. 즉 원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0,0 이렇게 되겠죠. 얘는 1일 때 1이니까 1,1입니다. 그러면 1,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즉 2라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똑같다. 선생님 아까 설명한 거죠. 2를 대입시켜주면 뭐가 나옵니까? 쭉 올라가서 4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4. 그쵸? 이렇게. 그래서 얘를 연결해 볼게요. 얘를 쭉 연결하니까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해서 곡선이 나옵니다. 곡선이 됐습니까? 얘가 바로 y는 x의 제곱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이거 그리고 있어요. 보면요, 첫 번째는 기준이 되는 점이 있죠.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축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이렇게 y가 축이네요. 축, 그래서 축은 y축이 되고요. 얘를 좌표로 나타내면 x는 0입니다. 즉 이 점들을 보면 x가 0인 모든 점들이 있죠. x가 0인 모든 점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쵸? 이 점은 뭐 0, 마이너스 1, 이 점은 0,1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x가 0이라는 것은요, x의 좌표가 0인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x는 0이라고 표현하고요, 얘를 y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이 y축 x는 0을 기준으로 뭐한다? 서로 데칼코마니입니다. 데칼코마니. 얘를요 뭐 한다고? 겹치면 이렇게 겹치면 겹쳐진다. 이거 데칼코마니잖아요. 그쵸? 얘를 뭐라 하냐면 대칭이라고 합니다. 대칭. 그래서 축을 경계로 대칭을 하고 있는 거죠. 축을 경계로 대칭을 한다. 축을 경계로 대칭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무슨 축을? y축을. 얘는요 지금 이 형태일 때만 되는 거고요.
얘가 형태가 바뀔 때는 축이 바뀌어요. 축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해야 될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그래프에서 보시면 원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요. 사실 축은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건 Y축이 써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 꺾이는 여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꼭지점 이렇게 부릅니다. 꼭지점이 지금 여기 어디에 있어요? 원점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꼭지점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0,0이 됩니다. 원점, 원점 이렇게 된다는 거. 되셨나요? 그죠? 여기 꼭지점 원점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밑에 이렇게 아래로 블록입니다. 아래로 블록. 반면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은요. 뭡니까? x의 제곱에 부호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줘서 x의 제곱이니까 이 양수였던 게 부호가 바뀌니까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만큼 부호가 바뀌어서 음수가 됐다는 거죠. 얘도 이만큼 부호가 바뀌어 음수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이렇게 반대편에 됩니다. 뭘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서게 돼 있어요. 반대편. 그렇죠? 얘도 똑같이 축은 y축, x는 0이고요. 다 똑같습니다. 꼭지점은 0이고요. 좌우 대칭입니다.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데칼코마니를 대칭이라고 불렀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접으면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꼭지점 0,0 y축 축이다. 축은 y축. 그 다음에 좌우 대칭.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위로 볼록하다. 차이점 뭡니까? 얘는 위로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원점을 지난다. 얘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꼭지점.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꼭지점.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하다. y축 대칭이다.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 붙죠? 축은 y축 이렇게 불렀습니다. 얘를 y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x는 0. 참고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안되면 x축은 x는 0, y축은 x는 0, x축은 y는 0. 이 의미가 뭐라 했죠? x가 0인 이렇게 x가 0인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게 x는 0이라고요. 얘는요 y가 0인 모든 점, y가 0인 점은 여기죠. y가 모든 점을 다 모아놓으면 x축이 되고요. y축이 된다. 외우기 쉽죠?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울 겁니다. 보겠습니다. x가 0일 때 그러면요 y축을 기준으로 해서요 x가 0인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 이때 x가 0보다 작을 때 함수를 찾아볼까요? 함수 바로 여기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아래로 향한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그려보세요.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갈 때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감소한다. 표현합니다. 이걸 다시 표현할게요. x값이 증가한다. x값이 증가한다는 것은요. 우리 수직선에서 여기하고 여기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커요. 그렇죠? 얘가 더 크다. 이게 x축이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더 커진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x값이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갈 때 여기 왼쪽에 끝점을 왼쪽에 있는 점을 적고요. 오른쪽으로 한번 그래프를 따라서 이동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동해 내려가죠. y값이 감소한다. 그래서 감소 상태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x값이 증가한다는 것도 볼게요. x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수직선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얘가 y값은 지금 이 점들을 보셔야 돼요. 여기 그래프를 x값이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보니까 쭉 내려가네요. 그렇죠? y값이
감소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축의 경계로해서 바뀝니다. 보시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x가 0보다 클 때.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0보다 클 때, 그때 그래프를 딱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래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x 값이 증가한다, 뭐 한다? 오른쪽으로 간다, 그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저거 하나 찍으세요. 이쪽에 찍어도 돼요. 이런 오른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쭉 따라서 오른쪽 보내면 됩니다. 올라가네, 증가. 그래서 표현할 때도 x 값이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갈 때 y 값이 증가한다, 위로. 그래서 이 표현 x 값이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갈 때 그래프상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y값 감소한다, 아래로. x값이 증가한다,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y값도 증가한다, 위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오른쪽으로 갈 때 내려간다, 그래프 상이에요. 감소. 오른쪽으로 갈 때 증가한다, 증가. 경계가 어디라? y축을 경계로 해서 0보다 작은 구간, x가 x축에 있을 때, 여기를 쭉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눴을 때 0보다 작은 구간이 여기 있습니다.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0보다 작은 구간, 0보다 큰 구간이 이 구간이고요. 그쵸? 왜냐?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니까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x의 제곱은요, 선생님 아까 말한 것처럼 애들이 뭐가 된다? 음수가 돼요. 음수. 0은 그대로 있겠고요. 음수면 얘만 부호바퀴 그대로 내려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도 음수면 반대로, 음수면 반대로. 그래서 애들 딱 찍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얘 그래프를 아래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내려갔네요. 위로 볼로 가고요. 똑같이 아까 원점을 지납니다. 이게 뭐야? 꼭지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y축 대칭이다. 얘를 y축을 뭐라고 한다고? 축. 두 번째 증가감소 한번 살펴볼게요. 보니까 y축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모양이 다르네요. 그래서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0보다 클 때겠죠. 왼쪽을 찍으세요. 왼쪽을 찍고 그래프를 따라서 쭉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죠. 증가. 왼쪽을 찍고요. 가장 왼쪽을 찍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 보세요. 그래프를 따라서. 내려가네. 감소. 바로 갑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갈 때 y값이 증가한다. 위로 올라간다. x가 0보다 클 때는요, x값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내려온다. y값이 감소한다. 됐습니까? 이게 4번이 중요합니다. 또 y는 x의 제곱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은, 서로 대칭이라는 말은 데칼코마니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y는 x의 제곱과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있는데요, 서로 뭐합니까? 서로 겹쳐지죠. 뭐를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겹쳐집니다. 따라서 뭐한다?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그렇죠? 데칼코마니 뭐한다고요? 겹쳐진다. 겹쳐진다. 얘를 뭐라 본다고요? 대칭이다. 근데 이 대칭이 되는 기준선을 이걸 뭐라 본다고요? 축. 그렇죠? 다시 볼게요. 지금 이 둘 관계를 말한 거예요. y는 x의 제곱,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입니다. 애 자체는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서로 겹쳐져요. 이쪽 부분을 잡아당기면 겹쳐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꼭지점은 0, 원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증가감소 부분이 있는데요, y축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감소의 감소 구분, 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오른쪽 갈 때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x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은요, 위로 볼록,
위로 이렇게 볼록하죠. 그다음에 얘도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 그쵸? y축 대칭이고 원점을 지나고요. 얘도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올라가죠. 그쵸?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왼쪽에서부터 그래프를 따라 그렸을 때 올라간다, 증가. x가 0보다 클 때는요. 왼쪽에서 뭐합니까? 오른쪽으로 내려가죠. 그죠? 감소. 이렇게까지 외우시면 되겠고요. y는 x의 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을 딱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지고요. 얘는 이렇게 그려지네요. 서로 무슨 관계? 데칼코마니. 겹쳐지는 관계, 겹쳐진다, 대칭이다 표현합니다. 대칭의 기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y, x축의 뭐합니까? 대칭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요, 쭉 보시면 대칭 축이 딱 여기 있어요. 그렇죠? 얘 혼자 이 지금 두 관계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둘 관계는 겹쳐집니다. x축을 그렇죠? x축을 대칭으로. 얘는요 겹쳐집니다. 뭘로? y축을 대칭으로 겹쳐진다. 얘도 y축을 대칭으로 겹쳐진다. 하시면 되겠어요. y축의 대칭이다. y축을 접는 선으로 했을 때 포개진다. 데칼코마니. x축의 대칭이다. x축을 접는 선으로 포개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